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안타깝고 잡잡한 기분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신문에 아파트 관리신문 또다시 발생한 경비원 폭행 극단적 선택 억울함 풀어주세요. 반복되는 갑질 불상사 멈출 수 없나. 주차 문제로 발단했다. 입주민 괴롭힘 지속되고 입주민 폭행 피해 경비원 목숨을 끊어. 이 아파트 관리신문에 고경희 기자님이 기사를 오늘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성관리소장님이 투신자살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갑질 때문에 그 목숨을 잃은 그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갑질을 어떻게 없어지는 사회가 되나. 아무튼 안타까운 사연을 답답해서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갑질이라고 하면 아파트 안에서는 입주민 갑질이 있을 거고 또 동대표 관리소 갑질도 예전부터 말이 많았죠. 오늘 소개하실 분은 우리 동대표 감사님으로 계신 분을 모시고 오늘 이 갑질, 아파트 갑질에 대해서 동대표로서 관리소와 관계의 갑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도 뉴스를 봤지만은 그 주제는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전에 산업 현장에서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왔었고, 네. 또 비단 아파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 사건만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을 때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제 생각을 좀 깊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게 법적으로 이렇게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언급하시는 분도 있고, 각 맡은 분야에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제도적 개선이 필요가 앞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저희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동대표가 관리소장이나 뭐 관리소에 압력을 넣어서 갑질을 한다, 이런 부분에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게 그 부분은? 이제 갑을 관계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적절한 용어가 없어서 갑을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갑을,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이게 계약서상에 갑을이라는 표기를 하는 것부터 연유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 싶거든요. 네. 근데 과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갑하고 을로 이걸 매길 수 있는 그 정도 우리가 어떤 권한이 있는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이제 어떤 파워게임이라고 하면은 갑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것을 갑이라고 하느냐, 또는 을의 위치에서는 어느 위치에 어느 힘이 됐을 때 을이라는 표현이 되는가, 이것도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갑하고 을이라는 용어의 자체에서 요즘처럼 이렇게 무겁게 다가온 적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계약서에 갑을을 썼던 것도 제가 다음에 그런 계약서를 쓸 때 갑을이라는 용어를 과연 쓸 수 있을까도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네. 사장님, 동대표로서 아파트에서 관리소에 상당히 그 영향을 미치거든요, 동대표가. 네. 그 동대표 분들이 과연 관리소에 이 압박을 놓고 관리소장이나 또 관리 직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갑질이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이제 갑이라는 을, 이런 내용이 언급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살면서 네. 한 인간끼리 네. 갑하고 을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과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쳐요. 네. 그러면 과연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막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어떤 레벨이 달라질 수 있을 건가도 저는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무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하며 네. 설사 그 힘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네. 그걸 그렇게 마음껏 휘두를 수 있냐,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과연 이제 맡은 임무가 동대표이느냐 또는 입주민이냐 관리사무소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눠질 뿐이지 저는 한 인간으로서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이루어진 생활, 거기에서 나오는 사건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슈되는 것이 나왔을 뿐이라고 보거든요. 아파트 안에서 우리가 이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그 금방 얘기하는 동대표가 과연 아파트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관리소장한테 막 갑질을 하고 이런 네.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또 관리사무소장한테 관리소 직원한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어디 관리상 아니면 입주민한테 어떤 것이 돌아가느냐? 정상적이지 않을 때 얘기죠. 지금 갑자기 그렇죠.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 문제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네, 각자의 어떤 자질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인간성.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성이 됐네, 네. 인간성 더럽네, 막 이렇게 말하는 그렇죠. 그 자질의 문제 이상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입주민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다. 네, 그러면은 그 입주민이 자질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은 이번에 그 입주민하고 경비반장님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경비반장님이 목숨을 끊으신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대표 분들이 우리 관리소장한테 네. 갑질을 했다. 근데 동대표가 다 갑질한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 네. 한두 명,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권위의식을 가지고 갑질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갑질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체적으로 좀 하나씩 내가 물어보려고 질문을. 그 갑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대표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관리소장에게 그 동대표가 자기한테 뭐 안 맞다든지 자기 비율을 못 맞춘다든지 그래가지고 권위적으로 관리소장한테 갑질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질문도 참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실은 그 동대표가 질적으로 나쁜 사람이니까. 저는 소장님한테 그 질문을 받으면서 네.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답할까 고민이 많이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네. 이제 그런 동대표 네. 또는 간혹 이제 그런 입주민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입주민들이 과연 네. 그렇게 할 수 있는가가 저는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 보면은 참 어이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가 최소한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아파트에서 추구하는 네. 그거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 기준에서는 한참 벗어나 있는 행위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례로 이제 동 대표가 관리사무소 쪽에 표현하신 대로 뭐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다. 네. 우리가 어떤 질이라는 그런 전미사를 붙인다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한 접근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해서 안 되는 건데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질이에요. 말해야 할 걸 한 거죠. 네. 간단히 얘기하면 그게 갑질인데 그 갑질을 했다. 그럼 동대표로서는 그럼 어떻게 그 갑질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 해결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네, 제가 그 답변 나오기가 힘들어서 지금 제가 그러면 네.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우리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동대표가 보통 한 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만 해도 5명, 6명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많게는 뭐 7명, 8명. 그러죠. 그러면은 동대표 아주 문제 있는 동대표가 자기 권위를 이용해서 갑질한다. 예. 그랬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 동대표를 해임을 시켜야 됩니까? 아파트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뭐 단순하게 물어보죠. 뭐. 물론 문제되는 그 동대표가 부당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전제가 되겠죠. 갑질이라는 것도 아예 나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갑질을 근본으로 따질 필요 없어. 갑질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갑질이잖아요. 그게 갑질이에요. 근데 그 갑질을 했어. 그러면 동대표는 과연 다른 동대표들은 이 갑질을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냥 놔두고 갈 거냐.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입주민도 될 수 있고 동대표 될 수 있고 관리소 직원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단답형 질문을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동대표가
갑질을 관리소장한테나 관리소 직원이 또 갑질을 했어요. 네. 어떤 권위를 이용해서. 그랬을 때 그 동대표 분들이 과연 왜 그 사람을 그 제어를 못하냐.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관리소장이냐, 동대표냐, 아니면 입주민이냐. 근데 좀 잘 모를 거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니까 네. 이제 제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동대표라 그러면은 사실 단일 동대표가 아니잖아요. 어떤 조직이든지 아무리 규모가 적어도 단일 동대표 있는 아파트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한 사람이 가장 바람직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는 사람도 복수를 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럼 문제가 발생을 해도 그 복수의 사람들이 가장 현명한 대처를 하기 위한 협의 단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당한 상황이 있을 때마저도 동대표들이 모여서 좋은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기구의 구성이라든가 조직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런 부당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동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답이 나올 걸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동대표 중에 한 명이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외부에 압력을 가하는 그런 행동이 있었을 때 나머지 동대표들이 그걸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했었다면은 최소한 일방적인 그런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저는 동대표 각각의 구성원에 대한 자질 문제를 또 언급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동대표를 맡고 있지만은 저는 동대표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한 인간으로서 갑질에 대한 접근법을 고민을 했던 이유도 그거거든요. 결국은 동대표도 대표직을 수행하기 이전에는 하나의 입주민이었고 한 개인이었고 내가 과연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떤 힘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당한 압력을 행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평상시 고민이 있다면은 저는 그렇게 부당한 행동이 나오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그 동대표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런 의식 가진 사람은 갑질 안 합니다. 의식이 없이 그 수준이 좀 떨어진다든지 보통 약간 자기 그 제정신인 사람은 갑질 안 하죠. 근데 그 갑질했다 했을 때 동대표 분들은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처라는 게 그 사람을 배제시키거나 그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려면은 동대표들이 어떤 논의를 과정을 거쳐가지고 제지할 수 있는 네. 어떤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기구가 돼야 되잖아요, 최소한. 네. 그러면 결국은 그런 자질을 가진 동대표들이 수기를 하고 그 결과로 네.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나머지 동대표들이 네.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자질이 되고 그런 어떤 협의체가 돼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신다는 얘기잖아요. 협의를 해서 당연히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한 동대표를 해임을 시키도록 몰고 가야 된다. 만약에 그런 자질이라든가 그런 구성이 가능하지 않는 동대표 모임이라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동대표가 혹시 있으면 네. 다른 아파트고 어디든지 간에 아파트 그 동대표들이 네. 그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해임을 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문제에 그 사람을 갖다가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간단하게. 저는 최소한 그 네.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네. 동대표 타이틀을 달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나 좋으신 말씀이고 또 동대표분들이 지금 혹시라도 뭐 아파트 입주민 동대표들이 이 얘기를 보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 동료인 동대표들이 갑질을 해도 가만히 놔두니까 갑질이 성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동대표가 관리소에 갑질을 할 때 그 동대표분이 그 서로 의논을 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정리를 해 나가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얘기고 네.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걸 자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본인의 대표로서 그 조직을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리하는 것을 할 줄 알아야지 동대표 기본 자질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자질 문제를 언급을 하는데요. 네. 동대표 구성원이 되려면은 최소한 그런 자질은 갖고 있는 사람이 동대표에 네. 임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자질이 발휘가 안 된다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알고도 네. 방치를 하거나 모른 척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로 봐요. 그러니까 동 대표도 그렇게 그 자질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동 대표도 자기 동료 동 대표가 갑질을 하는 걸 구경을 하고 있다면 그건 다 똑같다. 그 사람도 자질이 없고 다 똑같은 갑질을 안 할 뿐이지 가만히 관망하는 것은 그 동 대표도 같이 갑질하고 있는데 합세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회피나 묵인 자체도 사실은 거기에 그 행위에 가담한 거하고 같은 역할입니다. 제가 법적으로 정확한 어떤 용어를 구사를 못해서 그렇지 내가 그 문제점을 알고 네. 그 문제점이 분명히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는데도 내 의견을 표출을 안 하고 혹시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봐 조용히 그냥 함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하고 저는 같은 네. 그런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참 우리 좋으신 말씀, 저도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보고만 있으면은 그거는 같이 합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마음에 와닿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질문은 그 동 대표 말고 입주민이 이제 이렇게 혹독한 네, 혹독한 이렇게 그렇죠. 하고 네. 또 우리가 어제 뉴스도 여성관리소장이 아파트에서 그 자살 떨어져서 했는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입주민 갑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입주민 갑질했을 때 과연 그 갑질에 대해서 어떻게 그 협력을 해 나가야 됩니까? 동 대표와 관리소와 어떤 협력이 필요할까요? 그 주민하고 주차 문제로 경비 반장님이 다투다가 그 경비 반장님이 네, 자살한 그 사건 있잖아요. 네, 그게 이 사건입니다. 네. 그게 이 사건, 지금 이 사건. 거기 보면은 그 아파트에 연관된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걸로 봐요. 네, 그게 뭐 꽤 오랜 기간에 누적되어 있는 결과로 유족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억울한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었다는 것을. 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뭐 CCTV 사각지대에 가서 손찌검을 했다는 여전히 이런 기사도 있었지만은 네, 그 과정에서 그걸 목격한 입주민들 또 그 경비 업무를 하는 주변 동료 네, 또 경비 반장님이 속해 있는 관리사무소 네. 많은 사람들이 연관이 돼 있었지만 나무 일처럼 모른 척하고 지나친 것이 이 결과를 불러일으켰다고 봐요. 입주민이 네. 갑질을 했어요. 네. 그래서 동 대표의 역할이 무엇가 필요하냐,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입주민이 있으면은 저는 네. 동 대표 입장에서 그 네. 대표성을 갖고 그걸 이슈화 시키고 네, 그 부당한 거에 대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네,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동 대표 한 사람으로서 입주민하고 대응하는 것은 1대1로 싸우는 것밖에 안 될 거거든요. 저는 전체적인 동 대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전체적인 동 대표가 할 역할이 무엇이냐. 결국은 동 대표로 임명이 됐다는 것은 저는 그 대표성을 위임을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동 대표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의 문제에 대해서, 안 좋은 문제에 대해서, 네. 갑질 문화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동 대표의 또 역할이고 자기 할 일이잖아요. 그걸 하려고 임명을 해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이게 좀 안 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쉽게도 그런 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우리가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할 때마다 고민하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렇게 살아있는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그것이 작동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입주민이 네. 혹시 그 동 대표에게 뭐 입주민으로서 동 대표한테 막 사사건건 따지고 네. 무슨 어쩌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고 그런 것도 많이 좀 받아보셨죠. 예, 저희가 그럴 그 일을 때는 어떻게 보면서 대처합니까? 그런 입주민들.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자꾸 얘기하는 입주민은 동 대표로서 네, 어떻게 또 좀 그동안에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파트를 해서? 제가 그런 상황들에서 임무를 할 때요. 네. 그냥 저는 원론적인 거에 충실했었고 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입주민들 입장에서 제가 동대표로 일을 볼 때 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비 문제 음. 그리고
또 관리사무소가 일을 왜 그렇게 하느냐의 그런 핀찬, 네. 그리고 뭐 이제 주차 문제 같은 경우는 주차에 관련된 거, 그리고 본인의 집에 하자가 있으면은 네. 하자 보수를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야기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교통정리하는 역할을 주로 했었다고 봐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제대로 인식을 못했던 거라든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잡아지고 어떤 원론적인 내용들을 반복해서 밟아가면서 일을 처리를 한 그 결과로 해결이 됐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갑질이라는 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또 대처는 간단하게 어떻게 아파트에서 해줘야 되는 건지 간단하게 한번. 그러니까 이제 한 인간으로서 저는 각자 해야 될 역할, 내가 어떤 이 역할을 해야 될 때와 장소에서 그 역할을 안 했을 때 또는 나한테 어떤 피해가 있을까봐 그걸 슬며시 모른 척 지나쳐 버렸을 때 사회 문제로 커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흡하지만은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또 그것을 같이 힘을 보탤 수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더해짐으로써 해법에 대한 대안이 생길 걸로 보고 최소한 순수한 내 개인적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비겁한 행위, 비겁자에서 그 단계를 넘을 수 있는 그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막상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현명한 대응이 안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그런 고민을 하는 것부터 시작점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오늘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